됐나? 됐겠지. 아무튼 그 다항식 우리가 하면서는 이제 뭐가 좀 뭐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하면 됐었고, 뭐가 좀 힘들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식이 좀 길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해서 문제를 쭉쭉쭉 내려가듯이 풀었던 것들이 중간에 이제 못가 나머지 들어가면서 이제 풀어냈던 거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야 되고, 돌아갔다 다시 되돌아가고, 뭐 이렇게 좀 식 안에서 좀 뭐랄까 감춰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는 느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때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곱셈 공식도 조금 차수가 좀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식이 좀 길어지고 이런 게 조금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항등식하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하면서, 특히나 이제 나머지 정리할 때 문제 푸는 방식이 좀 그동안에 우리가 중등 수학에서 했던 거랑은 좀 달랐던 문제들. 그렇죠? 약간 뭐 fx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뭐 qx 더하기 r꼴, 혹은 2차식이면 1차식 꼴, 3차식이면 2차식 꼴, 이렇게 해서 좀 개수가 늘어나는 거랑,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문제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공통수학원에서 다항식 단원은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그냥 감춰 놓는 거야.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답을 찾기가 좀 힘들게 감춰 놓는데, 그냥 감춰 놓는 방법들을 좀 추가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의문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했던 게 두 번째 단원이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방정식 크게 보면은 이제 복소수 플러스 2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좀 배웠어. 그러니까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을 때, x를 제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을 때 x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1이고, 실수 중에는 이런 수가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겠냐,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인 걸 우리가 i로 표현하기로 했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뭐 요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좀 확장해 갔던 거, 복소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단위호수를 만들어냈고, 단위호수를 통해서 나타낸 숫자의 모양이 a 더하기 bi꼴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복소수로 정의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연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고 숙제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되게 새로워. 그렇죠? 배운 게 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좀 있을 거고, 그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좀 있었을 건데, 어쨌든 잘 해소하면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에 주목할 건데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중등 범위 때 배웠어.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서,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기도 했었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 중3 1학기 과정이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얘는 이제 크게 우리가 중3 때 거를 우리가 복습을 하면 오히려 이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중3 때 것들을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차 방정식 첫 번째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뜻이었어요. 뜻. 2차 방정식 뜻이 뭐냐? 뜻이. 방정식의 뜻은 미지수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인데, 그 등식 중에서 한쪽 정리했을 때 2차식이 이꼴 0꼴로 되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식인 방정식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을 썼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꼴로 쓸 거고, 얘가 0으로 정리되는 방정식이고,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다가 있으면 되겠죠. b나 c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얘가 뜻이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을 고르시오 하면 얘가 살아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혹여나 여기 3차식이 있으면 걔 3차니까 아닌 거고. 그래서 뜻은 뭐 이렇다 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해야, 해 또는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꼴 0에서 얘가 x 이꼴 3을 x 이꼴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을 때,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얘가 4 빼기 4 더하기 a가 0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해 또는 근이라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는 x 값이 해 또는 근이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나왔던 거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꼴 0에서 마이너스 1 이꼴 0에서 요거에 해가 x 이꼴 알파일 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 이꼴 0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자로 주고, 문자로 준 시계값을 통해서 다른 값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불쑥 나왔을 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었고요. 그렇죠? 조금 더 가서 이제 해와 근의 뜻을 우리가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방정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풀이법이 필요하겠지. 자, 얘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풀이법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2차 방정식 등장했을 때 뭐부터 확인해?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지. 맞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문제 하나 해주면 5x 플러스 6 이꼴 0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니까 x 빼기 2하고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0이 만족할 거니까 여기서 찾는 해 하나가 x 이꼴 2가 될 거고 또는 여기서 찾는 해가 x 이꼴 3이 될 겁니다. 해서 얘를 풀어냈었죠.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했던 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약간 깍두기 같은 녀석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풀었던 것들을 했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면은 x값이 요놈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만약 x제곱이 2면은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혹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얘가 3이면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마 루트 3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맞죠? 뭐 이런 것들을 풀었던 것들이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근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제곱 이꼴 어떤 꼴, 제곱 이꼴 어떤 꼴에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배웠던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배웠었죠. 맞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예시를 또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7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곱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 x제곱 빼기 2x에 플러스 1꼴 쓰고요. 7은 넘어갈 거고 플러스 1 더한 것도 마저 더해 줄 거고 그럼 얘가 x-1의 제곱이고 얘가 8이 될 거니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고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도 마저 넘어가서 풀마 2루트 2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결국은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이제 그 제곱근으로 풀었었지. 그렇죠? 이런 과정을 했어요. 근데 요 2번하고 3번 과정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사실은 제곱근을 많이 만들어 보고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좀 많이 달아봐라. 왜냐면 나중에 2차 함수 갔을 때는 2차 함수에서도 어쨌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일반형 표준형 왔다 갔다 하는 식 관리를 할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2번하고 3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정리를 했냐면 마지막 네 번째로 배웠던 게 근해 공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차 방정 활용 이런 걸로 해서 풀었었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이라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꼴 0일 때 우리가 여기서 x값은 유도하는 과정은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유도를 했었고 그죠?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그 공식을 그냥 한 번 더 익힙시다.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꼴로 우리가 쓸 수 있었죠. 얘를 그렇게 해서 풀면은 2a분의니까 얘가 2분의 b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은 플러스 28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를 쓰면은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34고요. 34면은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로 나올 거고 얘가 마저 정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올 겁니다.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합이 나왔죠. 근공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 정도 더 확인을 해주면 이게 이제 헷갈리면은 일반식을 먼저 쓰는 게 맞아요. 일반식을 쓰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희 과정이 얘는 좀 스키밍을 좀 해서 그렇고 원래는 얘가 이제 등식이 한 두 개 정도가 더 쓰여. 얘를 이제 짝수식을 쓰게 되면 이제 b가 2b 다시 1 때 2b 다시 1 때 근해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꼴 돼서 얘를 짝수식구에다가 대입을 하면 a는 1이니까 그냥 생략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을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7까지 해서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까지 해서 짝수식을 썼을 때 식이 간결해지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짝수 문제들을 그 공수원 하면서 자주 등장을 할 거니 짝수식도 우리가 조금 실수 없이 쓰는 연습은 의도적으로 좀 하자.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고 자신이 없어. 얘도 쓰고 얘도 써보고. 근데 사람이 편한 걸 쫓아가. 습성이. 편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서 얘보다는 얘가 편하니까 얘를 쓰고 있을 거야. 얘를 자꾸 쓰다 보면. 그죠? 이해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2차 방정의 풀이법이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풀이법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 오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뭘 추가로 배웠냐면은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어요. 복소수를 배워서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에 넣었을 때 이제 다른 문제 하나 쓸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7이 아니라 플러스 7로 바꿔볼게요. 이꼴 0으로. 얘를 이제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x 이고 짝수식 쓸게.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마이너스 7로 바뀌죠. 맞아?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얘는 해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끝났어. 끝났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소수까지 배운 시점에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복소수로 마저 정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6 i로 해서 복소수를 뒤로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쓰면 얘는 뭘 갖는 거냐면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를 가질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추가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사용할 거고, 근데 근호 안에 음수가 나왔을 때 근을 허수로 복소수꼴로 표현을 해서 복소수인 근까지 우리가 찾아서 답을 쓸 거다. 추가된 건 그거 하나. 됐죠? 뭐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던 제곱근하고 완전제곱식, 얘도 우리가 영리하게 이게 편한 것들이 보이면 써요. 안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쓰는데, 근데 이 사고보다는 우리가 뭘 요구할 거냐면 크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 거고, 얘가 워낙 편하니까 얘를 먼저 쓰는 거. 식을 봤어. 인수분해가 돼? 그냥 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 하려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되는 식인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A시당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일 수도 있고, 안 되는 식은 뭘로 갈 거냐? 근해 공식으로 갈 거다. 그렇죠? 요거 두 개는 요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 얘는 이제 요 과정들을 생략하고 공식화한 거니까 여기서 열로 그냥 바로 넘어가자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문제들. 그러니까 중학교는 의도적으로 얘로 풀고 얘로 푸는 문제들을 문제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내신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나 또 안 피하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얘랑 얘로 바로 넘어가서 주로 얘 아니면 얘로 푸는 게 고등학교 과정 문제고. 그래서 교재술도 보통 1번 풀이에서 풀이법에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풀이로 우리가 나눠서 정리를 해준 게 대부분의 교재들. 됐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뭐 2차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중3 때 배웠던 거의 똑같지만 거기에 복소수근이 하나가 추가될 거다. 주로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앞에 백사 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좀 찍고 가면 2차 방정식은 이렇고, 1차 방정식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어. 중1 때 등장했던 게 1차 방정식인데 얘는 그냥 시계 모양이 1차식 이꼴 0꼴이고 이꼴 0. A가 0이 아니면 돼. 물론 여기서 이제 특수한 경우 해서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 이제 A가 0이 아닐 때 하면은 AX가 마이너스 B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X 값을 풀어줄 거고, 얘가 이제 1차 방정식인 거고, 1방인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 어떤 경우냐면 A가 0일 때, A가 0이고 이제 B가 0일 때, A도 0이고 0이면 0X 플러스 0이 그냥 0인 거니까 0 이꼴 0인 거니까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할 거다. 얘가 항등식 조건이기도 하고, 얘를 근데 1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야. B가 0이 아니면 얘는 0인데 0X인데 B가 남죠. 근데 얘가 0이래. 근데 얘는 0이 아니죠. 성립할 수가 없지. 그럼 이런 경우에선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렇죠? 없다라는 표현을 쓸 거다. 없다라는 걸 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가 없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불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답이 없는 거야. 얘는 이제 방정식으로서 등식으로서 가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불능.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부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아닐 부자 아닐 불자 똑같긴 해요. 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값을 정할 수 없다야. 그래서 부정. 이게 뜻도 같이 기억을 하면 그냥 좋겠지. 그렇죠?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는 값을 정할 수 없으니 부정. 그러니까 불능은 답이 아예 없으니까 불능. 왜? 화장실? 갑자기? 조금만 참아볼까요?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은 좀만
빨리 갔다 올까? 빨리 갔다 와. 졸려? 어제 몇 시까지 공부했어? 어, 인생을 열심히 삽니까? 많이,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거 아니야? 큰일이다. 아, 피곤하다. 아윤이랑은 특강 들을만 했습니까? 행렬? 행렬 했냐? 순혈 했냐? 경우에서? 승현이는 그 공소원 하면서 순혈조합 행렬까지 했었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거기만 좀 어떠냐면 결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 그 다항식부터 해서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이거는 어차피 다항식 기반해서 막 복잡한 식 다항식 배우다가 2차 방정식부터는 2차식 중심으로 배우잖아. 물론 이제 뭐 거기서 판별식이면 뭐며 하면은 또 3차 이상 다루긴 하는데 2차식 위주로 다루고 그걸 평면좌표 위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게 2차 함수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가는 게 2차 부등식이고 거기까지는 이제 다항식 기반에서 쭉 배우다가 갑자기 순열 조합은 좀 생뚱맞게 좀 새로운 게 딱 등장을 해. 이제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문제 푸는 사고 방식이 좀 살짝 다르고. 그러니까 좀 특강 때 좀 많이 문제 경험을 좀 많이 접하면 좋을 것 같아. 영상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정규 때는 좀 여력이 좀 되면 RPM이랑 이제 개념 원리 있는 것들은 좀 숙제로라도 좀 풀면 될 것 같고. 뭐 성실하게 잘 하니까. 그죠? 윤지도 괜찮았습니까? 아무튼 많이 풀어. 많이 풀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합시다. 괜찮습니까? 좀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니야? 화장실만 갔다 와도 잠이 깹니까? 난방을 좀 끌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야, 사람이 많아지면 확실히 교실이 후끈후끈하긴 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요렇게까지고, 근데 이제 얘가 고등과정에도 등장을 하긴 해요. 방정식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문제 이제 만약에 고1 수학을 하는데 이런 거를 풀으래. 아니면 3x 더하기 7 = 0 이런 걸 풀으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문제라고 하기 너무 착하지. 그래서 이게 만약 시험 문제야. 그러면 이제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그죠? 그냥 한눈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런 문제는 잘 안 내고 그냥 간혹 가다 좀 쉬운 학교에서는 이런 걸 그냥 던져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오히려 나올 만한 문제고. 근데 이제 뭘 달고 나오냐면 절대값을 달고 나와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달았을 때 얘가 뭐 3이 되는 값을 찾아라. 이런 것들 풀려고 그랬을 때 절대값. 절대값 안에 보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절대값 A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나 같으면 A로 그냥 나올 거고 A가 만약 0보다 작으면 얘가 부호가 반대가 돼서 나올 거고 맞죠? 이런 성질들 이런 성질들하고 얘랑 좀 비슷하게 주는 것들이 x 빼기 1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뭘로 나올 거냐? 절대값을 달고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섞어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면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경우를 나누죠. x가 1보다 작을 때 하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3이고 마이너스 2x가 2가 얘가 0이니까 x는 0입니다. 0 넣으면 1 더하기 2니까 3 되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을 때면 양수고 2보다 작을 때 하면 얘가 양수고 음수니까 얘는 x 빼기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얘가 3 근데 날아가면서 1 = 3은 될 수가 없으니 이 경우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서는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양수니까 얘가 2x-3이 3이고 2x가 6이니 x는 3입니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좀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건데 그냥 이런 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중학교 때 문제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중1 때도 기출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풀 거고 얘를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제 그래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1, 어디를 지나갈 거고 1,1을 지나갈 거고 1 넣었을 때 0, 마이너스니까 0. 얘는 1,1을 지나갈 거고 얘는 2 넣었을 때 2, 마찬가지 1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0보다 클 땐 기울기가 2자리가 그려질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2자가 그려질 거고, 이 함수 값이 뭐가 되는 걸 찾냐면 y 이꼴 3이 되는 걸 찾아보면 요 점의 좌표가 0,3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2,3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0,3인데 잠깐만 3,3인가? 여기가 2,1이구나. 1,1이고 얘가 2,1이고 여기는 3,3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x 값이 0 또는 x 값이 3인 게 이 방정식이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하고도 같이 하면은 얘는 좀 뭐가 좀 편하냐면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풀었던 것들이 그냥 그 값이 바뀌는 경계점에서의 점만 찍고 그래프 개형만 그려주면 얘 찾는 게 좀 직관적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섞여 나왔을 때 이제 뭐 대수적으로 문제를 푼 거고 얘는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값을 한번 찾아본 거고. 그렇죠? 두 개가 맞물려서 가면 얘도 좀 생각이 좀 트이는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방정식에 좀 다루긴 할 거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럼 우리가 페이지 넘겨서 몇 쪽을 한번 쭉 풀어보냐면 106쪽에 있는 문제 얘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한 12문제니까 한 10분, 15분? 10분 정도만 할까요? 10분이면 풀 것 같은데. 10분 정도 해서 12문제 209, 210 풀어보고 각자 채점하고 넘어갑시다. 혹시 근해 공식 못 외운 사람들은 이참에 외워요. 어차피 계속 써야 되니까. 같이 한번 쭉 그냥 이제 빠르게 한번 쭉 훑어서 내려갈게. 1번은 인수분해하면 단골 손님이다 이거. 이제 하면 얘는 x로 묶어주면은 이제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은 x 빼기 3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x 값은 0 또는 3이 될 겁니다. 요놈이 해가 될 거고, 아니면 콤마로 그냥 쓸까? 0, 3. 이제 x 빼기 2하고 아까 했던 거다, 그죠?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얘는 이제 x 값이 2 또는 3이요. 나올 거고, 3번은 제 2x하고 x로 쪼갤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3이 여기 오고, 여기 1 나왔을 때 마이너스 3 되고 플러스 2 되면 마이너스 1 성립하죠. 잘 적당히 잘 배치하면 될 거고, 여기서 나온 건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뭐야? 그 문제에서 인수분해로 풀라고 했으니까 좀 편한 거긴 해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5 만들려면 플러스 2 필요하고요. 6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인수분해하면 되고, 얘는 이제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쓰면은 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인데, 그러니까 2분의 1이 두 개니까 이제 중근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중복된다 할 때 그 중자야. 그러니까 얘가 중복될 겁니다 해서 얘는 중근이다.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나왔을 땐 중근이 될 겁니다. 얘는 이제 양쪽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꼴 0꼴로 정리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 그래서 1 또는 2가 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같은 경우 210번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근의 공식에 그냥 대입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4, 32 마이너스 32 빼면 되겠죠. 49에 32 빼면은 17인가? 그렇죠? 얘는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까지 해서 이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물어본 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하시오 하니까 얘는 두 실근 되겠죠. 실근을 가질 겁니다. 자, 2번은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넣으면 얘도 홀수니까 그냥 일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99 마이너스 4ac니까 4, 4, 16 16으로. 그러니까 얘도 마저 정리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7i로 밖으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근을 갖냐? 허근을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죠. 복수수가 나왔으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는 얘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얘도 정리를 마저 하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의 7i까지 해서 얘도 허근이네요. 허근을 참 좋아하네요. 그렇죠? 자, 4번도 볼게요. 4번은 이제 드디어 등장했다. 짝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일반 공식을 써서 풀면 얘가 6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6 마이너스 4h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6, 4,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16 곱하기 16 더하기 23이 얘가 40이죠. 그리고 6이고 얘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죠. 6이고 그럼 마저 약분하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그렇게 해서 실근이다까지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짝수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x는 얘는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곱해서 부호반대 플러스 6까지 하면 얘가 위에서 쓴 것보다 훨씬 어떠냐면 느낌이 간결하죠. 얘는 이제 등호를 하나, 둘, 셋, 네 개 썼고 얘는 두 개만을 풀렸고, 그죠? 그러니까 짝수식이 워낙에 좀 편한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 거, 이렇게 푸는 거 연습까지. 만약에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은 풀고, 그렇죠? 하다 보면 여기로 가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가끔 오답을 좀 수정하더라도 얘를 좀 익히는 게 향후 공부하기가 좀 편할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 얘를 쓰라고 강요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중3 때는.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익히는 게 먼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고 있어요. 보통 다. 자, 얘는 짝수식 바로 쓸게요. 힘드니까. 3분의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1이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렇게 풀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까지 해서 허근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짝수식 쓰면 얘가 근호가 있으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루트 3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에 제곱하면 3이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고 그렇게 얘는 4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까지 가서 얘도 실근이요. 그러니까 얘가 뭘 확인했냐? 개수가 무리수여도 근의 공식 쓰는 게 무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 그래서 얘는 연습인 거니까 혹시나 이제 좀 시간 내에 못 풀어서 같이 보기만 했으면 과제할 때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제 능숙해지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그죠? 능숙해져야 이제 아는 문제도 보일 거고. 이제 자, 그럼 필수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그냥 복잡한 식 문제라 이제 그 중학교 문제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식을 먼저 정리하고 풀자입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 풀이는 이제 일단은 2차식 이꼴 0꼴로 만드는 게 시작인 거니까 좌변을 정리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좌변이고 우변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서 1 빼니까 플러스 8까지죠. 여기서 다 넘깁시다.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 남고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꼴 0까지. 그럼 식 정리를 하고 나니 얘가 또 뭐가 보이냐? 인수분해가 또 쉽게 된다는 게 보이면 더 좋겠죠. 안 보이면 근공 가면 되는데 얘는 근공 갈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얘는 이제 그럼 x값이 뭐하고 뭐냐면 마이너스 1 또는 x값이 10입니다까지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또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식 정리하고 풀어라 이런 노도였고요. 2번도 마찬가지 분수가 나온 것도 똑같이 그냥 풀 거. 얘도 중학교 과정 때랑 똑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이고 얘도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얘는 양쪽에 뭘 곱할 거냐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거다. 그러니까 곱하기 6을 해주는 거죠. 양변에 곱하기 6 해주면 좌변은 3x제곱 플러스 3이고 우변은 2x제곱 빼기 4x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6까지. 됐죠? 이 상태에 또 반대쪽 넘기면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9로 나오죠. 됐죠? 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 나왔고 여기서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로 갈 거냐? 근해 공식으로 x 이꼴 짝수식 씁시다. 마이너스 2에 a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까지. 얘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복소수 i까지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이런 문제였어요. 필수 2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중3 내신 때도 나와요. 필수 2는. 필수 2는 이제 중3 내신 때도 나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쑥 만났을 때 좀 당황해서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근데 이제 질문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학습을 해놓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니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꼴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자니 우리가 좀 얘를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다루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할 수밖에 없지. 루트가 섞인 연산은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연산이니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이 최고창에서 얘를 줄입시다.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켤레수를 곱할 거. 원래는 1 빼기 루트 2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곱할게요. 루트 2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하고 맨 끝에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각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최고치 계수가 1로 맞춰지고요. 얘는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2 더하기 1에 3 플러스 2루트 2꼴로 나올 거고 x까지. 그리고 얘를 이제 전개하고 뭐 근해공식에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면 더 좋은 거는 루트 2 더하기 1꼴 했을 때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얘가 나와. 그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 x 빼기 2하고 중괄호 하나 엮게요. x 빼기 루트 2 플러스 1꼴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아? 물론 여기서 근해 공식 넣어도 돼. 책이 근해 공식 넣었나? 아, 얘도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렇죠? 근공으로 푼 교재도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x 값이 2 또는 x 값이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까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 등장했을 포인트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뭘로 맞춰줬냐면 정수로 맞춰줬어요. 그렇죠? 분모 유리화 하듯이. 그렇죠? 이게 이제 복소수 모양 나온 것도 어쩌다 있는데 이제 그거 나왔을 때도 켤레수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풀 거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밑에 212번 한 문제만 해봅시다. 212번.
자, 얘도 켈렛으로 곱할 거. 얘가 2 빼기 루트 3. 마찬가지 여기도 2 빼기 루트 3 곱하고 여기도 2 빼기 루트 3을 곱할 겁니다. 전체 식에다 그냥 곱한 거야. 얘를. 그럼 얘는 이제 2차항은 x 제곱으로 나올 거고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살립시다 일단. 이제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3인가? 6 빼기 3이니까 3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죠. 거기에 x가 붙은 거. 이게 좀 헷갈리면 이제 따로 빼서 전개를 해서 넣읍시다. 넣으면 얘가 6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플러스 루트 3. 나 틀렸네. 그지? 플러스 루트 3이었네. 아닌데? 나 뭐가 더 잘못했지? 이제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나와서 3 빼기 루트 3x. 뒤에 거는 그냥 쓰는데 얘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얘가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보면요. 이꼴 0으로.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또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x 빼기 1하고 빼기니까 중괄호 열고 x 빼기 2 빼기 루트 3꼴로 중괄호 활용하면 좀 보기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 해는 x1 또는 그러니까 2 빼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x의 개수가 3 마이너스 여기서 저 계산했잖아 방금. 계산하면 적어요. 그러니까 전개 다시 한번 해볼까? 해보면 그러니까 곱하면 6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고 곱하면 플러스 2 루트 3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지. 6 빼기 3은 3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합작꼴로 안 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 그거 2 마이너스 루트 3 안 곱했지.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도 되지 않냐고? 그래도 돼. 근데 바로 인수분해하면 분수꼴 나올 건데? 분수가 안 나온다고? 바로 인수분해하면 이건데? 루트 2 플러스 루트 3 x 하고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이거잖아. x하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선 1이고 여기선 분수꼴 나올 거고 유리하면 얘가 나올 거고 그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보통은 최고치 한계수 1로 만들어 주고 문제 시작하는 게 편한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양쪽을 적당히 쪼갠 거고. 근데 그거는 뭐 본인 판단을 그렇게 한 거니까. 틀린 플랜은 아닙니다. 했죠? 자, 넘겨서 자, 필수 3번 볼게요. 여기는 그냥 쉬우니까 후딱 갑시다. 그러니까 한근이 1일 때라고 주어졌어요. 자,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x 이꼴 1이라고 주어졌으니 그냥 넣읍시다. 그냥 넣었을 때 얘가 등식이 성립을 하겠지. 빼기 1이고 플러스 2에 a 빼기 1이고 이꼴 0으로 등식이 성립할 거고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서 가도 좋지만 그냥 나는 쓸게. 플러스 2a 빼기 사실은 이제 생각하기 귀찮은 거지.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2 이꼴 0꼴이고 마이너스 취하면 a 제곱 빼기 3a 1에 플러스 2까지. 그래서 얘 인수분해만 하면 a 빼기 1하고 a 빼기 2가 돼서 x 이꼴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게 a가 1이거나 또는 a가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시작에서 문제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x의 최고치 한계수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뭘 깔고 있냐면 a가 1이 아니다를 깔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해냈던 a 중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a는 2입니다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 방정식 뭐뭐 하면 최고치 한계수 0이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2차 방정식 뭐 하면 2차식이 살아있어야 돼. 그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3차식도 마찬가지. 다음이 3차 방정식 모일 때 그럼 3차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방정식을 푸시오니까 x제곱 빼기 2x a제곱이 4죠. 요거의 해를 구하시오 하니까 얘도 그냥 쉬운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1의 제곱 빼기 4니까 3i까지 해서 근의 공식에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모일 때 미지수를 구하고 그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 하나 또 구하고 그냥 이제 여러 개 구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이제 문제를 살짝
피식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4번도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귀찮게 하는 문제.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x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이고 마이너스 5 이꼴 0꼴이 있을 때 얘를 푸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풀이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그냥 풀 겁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거고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죠. 얘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 짝수식이 자꾸 나와요. a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5까지 해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뭐만 선택하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큰 것만 선택을 합시다가 되겠죠. 됐죠? 마찬가지 밑에도 x가 0보다 작을 때도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꼴 0이고요. 얘도 근해 공식 넣으면은 x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여기만 보고 반대. x가 0보다 작아야 되니 여기서 나오는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6만 해서 얘만 답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였고 얘를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은 그냥 절대값 x로도 이제 x제곱이나 이제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은 값이죠. 맞지?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맞죠? 이거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그냥 통일을 해버리면 얘는 뭐에 대해서 그냥 풀냐면 절대값 x에 대해서 풀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루트 6 뭐 이런 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 절대값 쓰는 시점에서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될 거니까 얘는 x가 뭐만 갖냐면 절대값 x가 뭘 갖냐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6만 가질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x값은 이제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벗겨지고 x가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는 근공을 그냥 한 번만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해설지에서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 그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지가 이래요. 이 풀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풀리고 이렇게도 풀립니다. 둘 다 뭐 이상한 풀이는 아니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죠? 뭐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건 아니야. 갑자기 필수 3번? X에서 이 제방정식에서 한근이 1이 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어. x에 대한 방 1이 됐다고 나오면 저거 다 합해서 0이어서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요. x에다 1 넣은 거야. x에 1을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식이 되지. 그렇게 해서 x에 1 넣고 a를 구했고 그 a를 대입해서 그 밑에 있는 방정식 풀었고. 그렇죠? 자, 2번 갑시다. 필수 4번에 2번. 빼기 3x. 자,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싫은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좀 없어요. 이제 얘는 이제 뭐 제곱이 뭐 어쩌고도 풀 수가 없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풀어라로 그냥 두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질 거고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갈 거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하고 x 빼기 3인데 얘는 이제 1도 3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있고 1하고 3 모두 다 해가 되겠죠. 됐죠? 얘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값 x제곱에 마이너스 3x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벗겨질 거고요. 부호가 반대돼서 벗겨지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얘가 또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나오겠죠. 됐죠? 얘도 이제 풀려주면 x 빼기 1에 제곱 이꼴 0이니까 여기선 해가 없다긴 한데 어차피 1은 여기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 등호 넣었으면 1도 여기서 가져오면 그만이고.
그죠? 그건 이제 범위를 내가 어떻게 나누냐 차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풀 거다 얘. 얘도 216번 한번 해보고 갑시다. 맨 밑에 216번. 절대값이 두 개의 문제. 얘는 문제를 세 문제 푼다 생각하면 속 편해. 자, 얘도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절대값 x 빼기 2고 플러스 1이고 얘가 이제 x제곱이 붙어 있고 마이너스인데 얘가 루트랑 제곱이 같이 있으면 얘가 절대값으로 바뀌어질 거다. 그죠? 요게 좀 중요하겠지? 요놈이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내용. 그죠? 이거 이제 놓치면 틀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경계가 되는 값이 얘는 0이고 얘는 2야.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0과 2가 요놈의 두 개의 시계 모양이 바뀌는 경계값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x 값이 0보다 작을 때 얘가 첫 번째 경우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x 값이 등호를 어느 한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보통 크거나 같다 넣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쓴 거. 양쪽 다 넣어줘도 상관없고 사실 문제 푸는 데는. 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눌 거다.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x 제곱이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 플러스 x로 나오겠죠. 넘깁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 이꼴 0이고 얘는 이제 친절하게도 인수분해가 되죠. 0이고 그러면 0보다 작은 값만이니까 여기서 나온 애는 마이너스 1만 나올 겁니다. 그렇죠? 0과 2 사이일 때는 x 마이너스 2는 음수고 그죠? 그리고 x는 양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서는 x제곱이 그냥 3이요. 응? 얘가 1로 넘어왔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네. 내가 틀렸네. 미안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답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러네. 그렇지,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x제곱이 3으로 정리되고 0과 2 사이니까 우리 여기서 구하는 x값은 루트 3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x가 2보다 클 때 다 양수. x 빼기 2 플러스 1이 x제곱 빼기 x고요.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넘어오면 플러스 1로 넘어올 거고 이때 x값은 1만인데 범위랑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얘는 걸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하고 루트 3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216번.
그렇죠? 조금 번거로워요. 절대값이 2개 넘어가면.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좀 지저분한 문제들은 절대값 3개도 주고 막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엄청 귀찮게 하네 하면서 해결을 하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든가. 자, 필수 5번은 2차 방향 활용인데 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하면서 더 많이 풀 거야. 그때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다룰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몇 개만 나왔을 때 그냥 해결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변여기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에서 요 폭이 일정이야. 그치? 그때 꽃밭의 넓이가 요 놈이랑 요 놈 합쳤을 때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요 꽃밭의 폭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둡시다. 그렇죠? 그때 폭의 길이를 구하시오.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니까. 얘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합치면 얘는 어떤 모양 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합쳐진 모양 나오겠죠. 합쳐진 모양 됐을 때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 12 빼기 x가 될 거고요. 여기도 x만큼 줄였으니까 여기도 12 빼기 x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2 빼기 x의 제곱이 얘가 뭔 거냐면 얘가 100이 될 거다. 그럼 12 빼기 x가 제곱근 쓰면 뿔마 10이죠. 뿔마 10이니 x가 2가 되든가 혹은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22가 되든가. 폭의 길이니까 양수만 선택해서 x는 2입니다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요. 22인가? 그렇지, 20인데 플러스 20인가? 마이너스 10 되려면 플러스 20인가? 플러스 20이다, 그지? 어쨌든 얘가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x는 2만 되겠네요. 그냥 이런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에 가우스인데 얘는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나머지는 숙제로 가면 될 것 같고 111쪽 그리고 판별식까지 오늘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가우스 함수, 가우스 기호 이런 말 쓰는데 사실 이게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센이나 RPM이나 이런 거 풀면 얘가 언제 등장하냐면 고2 때 대수 때도 이제 간간히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고등과정 뒷과정 할 때 응용 기본서나 문제 기본서나 뭐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얘가 계속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니까 학습을 제대로 해놓는 게 이제 약간 선행 공부할 때 좀 편할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미적분 갔을 때는 얘를 가지고 조금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얘가 가우스 X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보통 가우스 기호라고 쓰고요.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다. 뭐 이렇게 줘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뭐 소가로 쓰고 얘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 뭐 이런 것도 간간히 이제 짓궂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얘만 일단 정확하게 학습을 합시다.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면은 여기에 2.1이 들어갔어. 그럼 2.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뭡니까? 2죠. 그죠? 2가 될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 여기에 4.7 이런 게 들어가도 얘도 4죠. 여기에 만약에 그냥 5가 들어갔어. 5는 얘는 5보다 크지 않으냐? 그지? 같아도 되는 거지.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작다, 같다, 크다야. 그럼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다 남는 거죠.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5로 나오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등식에서 부정까지 해서 뭐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고요. 그럼 음수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음수도.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마이너스 2.1이 들어갔어. 얘는 결과가 뭘까요? 그쵸,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수직선상에 보면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마이너스 2.1은 여기 있죠.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얘지. 얘는 얘보다 큰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직선 왼쪽으로 쫓아가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7 이런 게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 5를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가우스 안에서 얘가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얘도 정수일 때 마이너스 5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값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뭐가 될 거냐면은 얘는 n이 될 겁니다. 혹은 가우스 x가 n이면 x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따라다닐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특징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들의 특징은 그냥 가우스 x에 대한 얘에 대한 함수로 풀어서 이 값을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그때 x 값의 범위를 우리가 써주는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x 값이 어떤 범위로 주어졌어. x 값이 1부터 뭐 4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 안에서 이 값을 먼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x 값의 범위가 1과 2 사이일 때는 얘는 가우스 x가 1이죠. 얘를 대입하고서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 그리고 x 값의 범위가 2와 3 사이일 때 가우스 x는 2가 될 거고 얘를 대입하고 방정식 푸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을 그냥 무난하게 해서 풀고 나서 얘 값을 범위를 구하는 게 있고요. 그죠? 범위를 통해서 가우스 x 값을 결정해 놓고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얘는 조금 접근이 좀 쉬워요. 직관적이라. 그냥 보여. 얘를 풀고 풀자. 근데 얘는 조금 이렇게 풀린다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좀 보면 예시 문제를 좀 볼게. 자, 밑에 확인 체크를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나중에 문제 RPM에서 연습을 좀 하십시오. 1번 같은 경우 확인 체크 219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여기 잘리겠다. 자, 219번을 보면요. 거기서 1번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12의 가우스 x 그리고 플러스 32 이꼴 0이야. 그리고 얘는 문제를 딱 봤을 때도 뭐가 보이면 그냥 가우스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우스 x에 대해서 그냥 인수분해 합시다. x 32로 쪼개면은 4, 8에 32 4하고 8로 쪼갤 거고 얘가 마이너스 이꼴 0이죠. 여기서 나오는 가우스 x가 뭐가 될 거냐면은 4 또는 8이 될 겁니다. 이때 x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또는 x 값의 범위가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 됐죠? 요게 이제 조금 가우스 문제가 등장했을 때 좀 쉬운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좀 불쑥 등장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푼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가우스 x고 그리고 마이너스 3 이꼴 0이야. 그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단 x 값의 범위가 1과 3이다라고 줬어요. 보통은 이제 값이 2개 정도에서 줘요. 왜냐면 이제 더 많아지면 풀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3개까지는 줄 수 있어. 충분히. 왜냐면 뭐 2차 방정에 3개 푸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고 나면 얘를 빼고 보면 얘를 어떻게 풀어요 했을 때 약간 당황스러운데 얘까지 주어진 걸 확인되면은 x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x 값이 1과 첫 번째 경우에서 x 값이 1과 2 사이일 때 가우스 x의 값은 몇이 될 거면 얘는 1이 되죠. 1이 될 거고 그 2를 그냥 넣으면 x제곱 빼기 4 이꼴 0이 되고 그때 x 값은 뿔마 2가 되죠. 뿔마 2가 되는데 얘는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됐을까? 그 두 번째 경우에서 x 값이 2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으면 가우스 x 값을 뭘로 결정할 수 있냐면 2로 결정할 수 있죠. 그 2로 결정한 데 값을 넣으면은 x제곱 빼기 5가 0이 될 거고 그럼 x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2하고 3, 4회에 들어있는 x 값은 루트 5만에서 얘만 해가 될 겁니다를 결정할 수 있겠죠. 됐죠? 첫 번째 경우는 직관적으로 풀려서 별로 고민이 잘 안 돼. 가우스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범위하고 정의만 알면 되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불쑥 만났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이렇게 두 개가 푸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있다 해서 특히나 두 번째 거는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해야 되겠지. 그래야 문제가 만났을 때 좀 생각이 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우스 문제 중에서 특히나 이 두 번째는 조금 의도적으로 학습을 좀 해놓자. 그렇죠? 자, 넘겨서 판별식까지만 우리 좀 진도 나가고 문제 몇 개 풉시다. 자, 2차 방정식 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좀 고등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좀 심플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이 뭔지를 좀 학습을 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확장을 했던 거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인데 이제 풀이법이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4개로 나눠놨던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a, b가 0이면 a 이꼴 0 또는 b 이꼴 0입니다 해서 1차 방정식 접근을 한 거. 이렇게 해서 풀었던 방법이랑 두 번째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해서 이렇게 배웠던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했던 거는 근공을 쓰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허근이 나왔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합시다 했어. 복소수 근까지도 근에 포함을 하자.
그렇죠? 그 전에 뭐 복소수 수업하면 얘기했지만 평면좌표상이나 수직선상에 표시가 안 되는 수긴 해요. 실수가 아니어서. 어쨌든 이런 건 허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자가 근해 공식 썼을 때고요. 근데 근해 공식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써보면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고, 다른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죠. 어디까지는 모양이 같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모양이 같아요. 근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 되는 값 하나, 마이너스 되는 값 하나 하면서 근이 두 개로 갈리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 뒤에 달려있는 요 놈. 뒤에 달려있는 요 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0보다 큰 값을 가지면 플러스 실수 다 했어? 앞에 선생님 계시잖아. 확인받고 가. 확인받고 질문할 거 다 끝났어. 연습 문제까지 끝났어? 6까지? 오답도 다 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가하면 될 것 같아. RPM은? 4단원까지 끝난 거? 알았어. 그럼 4단원만 끝내. RPM만 끝내고 가. 아이고. 갔다 와야 겠다. 잠깐만. 어쨌든 얘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되면서 어쨌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지. 맞아? 값이 두 개로 갈리면서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겁니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이 돼? 0이 되면 얘가 0으로 날라가고 0으로 날라가니까 얘도 2a분의 마이너스 b, 얘도 2a분의 마이너스 b지. 그러니까 두 근이 어떻게 돼? 중복되죠. 중복되면서 이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은 근이 한 개를 가질 거고 실근 한 개를 가질 거고 실근 한 개를 가질 거고 그 근이 우리가 중복된다 그래서 중근을 가질 겁니다. 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이 값을 가지면서 플러스 되는 값,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 값인데 얘가 허수지. 그렇죠?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야? 그럼 서로 다른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는 얘가 해가 없다고 배웠었고 여기서는 두 허근이 될 겁니다 해서 판별식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근의 개수, 근의 성질을 우리가 판단하는 모양이 돼서 얘를 보통 판별식 D라고 불러요. 뭐 영어긴 한데 나중에 사전 찾아볼 사람 찾아보시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그때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다실 서로 다른 두실근 서다 두실 그렇죠?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면 얘는 중근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허근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겁니다. 서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문제들이 중근을 가질 경우야. 중근을 갖는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서로 다른 실근을 중근을 갖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이다 이 말하고요. 그리고 완전 그러니까 주어진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이 말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닐 말이야. 중근이란 말이 나오면 판별식 0이고 판별식 0이면 중근이고 그리고 두 말이 완전 제곱식이고. 그렇죠? 이게 세 개가 같은 말이니까 그냥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는 판별식 D를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판별식 D보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좀 더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 이꼴 0이야. 얘가 중근을 갖는 조건 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한 거를 우리가 판별식 굳이 안 써도 보이지. 맞아?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풀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우리가 알 때 좀 편한 것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보자. 됐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자고요. 얘도 114쪽에 문제가 쭉 있는데 얘도 쭉 풀고 갑시다. 220부터 222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3개 정도만 찍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거 1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9야. 물론 이제 계산이 144고요. 얘도 144가 돼서 얘가 0이 될 게 이제 뭐 약간 반 정도 암기가 잘 돼 있으면 제 사실 얘는 반암기. 나는 암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얘가 0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으니까 얘는 중근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꽤 커요. 꽤 크니까 얘는 뭐 직관적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그냥 해줘도 완전 제곱식인 게 보이면 얘는 중근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무방할 거다. 그렇죠? 판별식 이꼴 0 아니면 완전 제곱식 이꼴 0. 그거는 이제 얘는 눈에 잘 보이면 이게 편하면 이걸 써도 무방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야.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2차 방식 나오면 한쪽으로 모는 게 먼저고요. 넘기면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5 이꼴 0이고 얘는 좀 완전 제곱식 이런 건 모양은 안 보이니까 판별식 D 써도 그렇게 숫자가 크진 않으니 마이너스 40이고 얘가 0보다 작죠. 그래서 두 허근을 가질 겁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제 222번도 얘도 그냥 판별식 그냥 써줘도 되고 a 빼기 3이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얘가 16 빼기 4a 빼기 12 그러니까 얘는 4 빼기 4a인가? 아닌데? 7a가 되는데 뭐지? 플러스 12 그지? 그러니까 28 빼기 4a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클 때, 즉 a가 7보다 작을 때 얘는 이제 두 실근을 가질 거고 그렇죠? a가 7일 때, 0일 때 얘는 이제 중근을 가질 거다. 중근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a가 7보다 커지면 허근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하나 더 찝고 가면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짝수식을 썼던 게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판별식 d를 4로 나눈 값 4분의 d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우리가 4분의 d로 풀게 되면은 b-의 제곱하니까 4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 빼기 a라는 값으로 해서 조금 편한 식이 좀 나오긴 해. 그래서 얘도 사실 뭐 강요하고 싶진 않고 얘는 그냥 판별식 쓰나 얘 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근데 이제 4분의 d도 얘도 우리가 사용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서는 좀 보이는 게 있어요. x제곱 더하기 4x가 있으면 얘가 4가 됐을 때 얘가 중근이죠. 그러니까 a 빼기 3이 4가 됐을 때, 즉 a가 7이 됐을 때 중근이고 a가 7보다 커졌을 때 이게 숫자가 커지면서 허근을 가질 거. 그러니까 a가 7보다 작을 때가 실근, a가 7보다 클 때가 허근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의 모양에서 좀 직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판별식이 제일 뭐라 해야 될까? 좀 문제 풀 때 식이 숫자가 좀 커지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되게 안심이 되고 안정감은 있어. 안정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좀 뻔히 보이는 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 굳이 안 쓰고 풀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얘기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급박하거나 이제 쫓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혹은 이제 문제 풀 때 귀찮을 수도 있고 판별식 쓰는 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자, 넘겨서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필수 6번. 이제 필수 6번은 이제 뭐 얘도 많이 돌아다니고 자꾸 만날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새끼 문제가 3개가 있는데 x제곱 빼기 2의 m 플러스 3의 x 그리고 플러스 m제곱이 꿀 0이다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다음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는데 얘는 그냥 마찬가지로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쓰면 4의 m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마이너스 4m 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4로 묶을까? 4로 묶어주면요.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고 빼기 4죠. 빼기 4가 될 거고 얘는 그럼 4에다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0보다 클 때, 첫 번째는 0보다 클 때가 될 거니까 4는 상관이 없을 거고 4분의 d가 얘는 그러니까 4는 상관이 없을 거고 m 더하기 1이랑 m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m 값이 얘는 좀 애매하네. 내가 뭘 잘못 썼는데? 그치, 뭘 잘못 썼어. 멍청한 짓을 했다.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에휴. 2차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m제곱인 거지. 얘는 그냥 풀게요. 미안. 아이씨.
괜히 욕심냈습니다. 얘가 이제 4m제곱에 6m에다 4 더하니까 24m 플러스 4, 9, 36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서 빼기 4m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날라갈 겁니다.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로 묶어낼까? 8로 묶어낼까? 9로 묶어낼까? 4로 묶어낼까? 4로 묶어내면은 8로? 12로 묶어낼 수 있구나. 12로 묶어내면 m 더하기 3꼴이냐? 나 뭔가 잘못했는데? 어씨 6, 4, 24 맞는데? 4, 5, 36 맞고 12로 나눠주면 되구나. 2m 플러스 3이죠. 2m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즉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가 두실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얘가 중근. 그리고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두 허근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자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문제에서 보면 4분의 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를 4로 미리 나눠준 식이야. 교재에서 보면 4분의 d라고 써놨어요. 4분의 d니까 b-에 제곱해서 m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올 거고, 마이너스 ac가 돼서 그냥 마이너스 m제곱으로 올 거고. 그래서 이제 교재 풀이에서 써놓은 식이 6m 플러스 9에서 m제곱 빼서 얘가 날라갈 거고, 6m 더하기 9가 글씨가 날라가네. 6m 더하기 9가 0보다 클 때 실근, 0일 때 중근, 0보다 작을 때 허근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판별식 범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풀자고요. 자, 1교시 진도를 끝낼게. 자, 7번 같은 경우가 얘도 불쑥 나왔을 때 필수 7번은 발전이라고 써놨는데 푸는 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알아보면 돼. 네, 알아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모모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빼기 2의 k 빼기 ax 길다. a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 플러스 1이고 이꼴 0이고, 얘가 뭐라고 써냐면 k에 관계없이 얘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문제에서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면 중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중근에서 시작할 거니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것부터, 얘도 마찬가지 짝수가 반갑게 있으니까 4분의 d로 갈게요. 이거 숫자를 줄여줄 거니까 이제 k 빼기 a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부호 반대해서 다 나열을 합시다. 빼기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정리를 일단 한번 해주는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b 빼기 1이니까 얘는 k제곱도 날라갈 거고 a제곱도 날라갈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뭘로 보냐면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 등식이다.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렇죠? 그럼 k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k가 들어간 게 얘 하나죠. 마이너스 a, 2ak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k 입장의 상수항에 해당되는 얘가 0이니까 a는 0이고 b는 1입니다까지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등식이 등장하는데 얘는 이제 판별식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떤 등식이 주어졌어.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게 7번. 그래서 얘가 이제 항등식 문제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보면 됐었고, 자, 8번 문제 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데 했던 게 완전 제곱식이야. x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k 값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얘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 다 같은 얘기. 됐죠? 얘가 0으로 뒀을 때 완전 제곱식이 돼야 그 중근을 가질 거고,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 돼야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0이어야 되고. 다 똑같은 말, 세 개가.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뭘 푸는 거야? 판별식 이꼴 0으로 푸는 거니까 얘는 이제 얘 때문에 얘가 이제 플러스 홀수니까 안 되고, 제곱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해서 부호 반대 빼기 8이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8k 빼기 7이 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8분의 7입니다. 그냥 판별식 문제로 해결을 해버리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를 좀 끝냈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엄청 어려운, 오히려 지난 시간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식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일 편하긴 했을 거야? 수업 듣기가? 맞나? 맞니, 도원아? 아니야? 오늘 것도 어려웠어? 어? 어. 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떠들어서 나. 어쨌든 1교시는 좀 이렇게 방정식까지 정리를 했고 2교시는 1일 테스트 보고 각자 과제 클리닉 하면서 질문할 거 합시다. 일단은 쉽시다요. 이체 이탈. 그 영상을